DK넷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과 관련해 1조 달러로 규모를 줄인 타협안을 수용하라고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1조 달러는 백악관의 당초 계획보다 아주 많이 액수가 깎인 건데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본 당국이 경기 관중 상한선을 최대 10,00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자,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얘기부터 살펴보죠. 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 상한선을 1조 달러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박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서 밝힌 입장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1조 달러의 인프라 합의를 원한다면 거기 있다 취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께서 관여에 이끌어 나가면 되는 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중진인 이 그레이엄 의원의 이러한 발언 어떤 의미가 있나요? 1조 달러보다 많은 액수는 이 딜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협상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인프라 투자 계획을 처음 제안한 뒤에 석 달이 지나도록 근거 입법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예. 전체 규모를 놓고 이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애초 바이든 대통령의 처음 구상은 2조 3천억 달러였습니다. 예. 자, 인프라 투자 계획 내용을 좀 더 되짚어 보도록 하죠. 지은 지 오래된 도로나 교량, 또 수도관, 통신망 등을 현대화하고 기타 현안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 목적을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새로운 일자리들이 곳곳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계획을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 정치권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애초 정부 계획은 2조 3천억 달러 규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공화당의 그레이엄 의원이 제시한 상한선은 1조 달러. 네. 자,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공화당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관련 없는 항목이 너무 많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공화당에서는 보는 겁니다. 네. 정부 안에는 도로나 교량 개보수 사업 외에도 전기 자동차 기반 시설 확보 사항 등을 담았는데 이 밖에도 노약자와 장애인 지원 시설, 신규 주택 공급, 또 친환경 에너지 시설, 제조업 지원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인프라가 아니라 진보 진영의 우선순위다라고 로 포트먼 상원의원이 MBC 시사 프로그램 미터 프레스에 나와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빼고 전통적 인프라인 도로, 교량, 항만 등에만 돈을 써야 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규모를 보면 1조 3천억 달러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입장 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여서 공화당에 제안을 다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보다 훨씬 작은 9,280만 달러의 안을 지난달 말 또 민주당에게 역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부 측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근거 법안 협상을 영원히 끌고 갈 수는 없다라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공식 연설을 한 건데 백악관이 물고기를 잡거나 미끼를 잘라내거나 그 선택할 순간에 이제 가까워졌다라며 공화당의 일주의 시한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후에는 민주당이 독자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시한이 지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그레이엄 의원이 타협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이 약 1조 달러를 상한선으로 제시한 것은 얼마 전에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이 마련한 타협안에서 지지 의사를 밝힌 건데 신규 지출을 포함해서 5년간 9,730억 달러, 8년간 1조 2,090억 달러 규모의 방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타협안이 이전 방안과 다른 것은 공화당이 새로운 자금을 추가할 의사가 있다는 점이다라고 그레이엄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정도 선에서 백악관과 대통령이 협상에 계속 관여하길 바란다면서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또 희망도 보였습니다. 예. 자, 이 민주공화 양당 의원 20명이 마련했다고 하는 타협안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각 당에서 10명씩,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씩 그 상원의원들이 뜻을 모은 그 방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레이엄 의원이 여기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참가 인원이 21명으로 늘어난 건데, 공화당에서는 중도 또 온건 성향의 의원들이 이 방안에 찬성을 했다라고 포트먼 의원이 밝혔습니다. 현재 50대 50인 이 상원 의석 구조화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또 일부 보수 매체들은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타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나요? 핵심 인프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포트먼 의원은 설명을 했는데, 도로, 교량 등 전통적인 인프라에 집중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상황 가운데선 전기 자동차 기반 시설과 지역사회 지원 항목 등을 일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특히나 재원 마련 방안을 11가지 항목으로 구체화를 했는데,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인프라 재정 기구를 만들고 공공 민간 자산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IRS의 세수 격차를 줄이도록 했고, 코로나 관련 피해 보전 이 미사용 자금, 코로나에 관련해서 이제 사용하랬던 돈이 남은 게 있는데 여기를 인프라 투자에 전용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예. 또한 인프라와 관련해 전기차 연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이 재원 마련 방안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뭔가요? 재원 발현 방안이 또 다른 협상의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 수요를 올리고 고소득층의 세금을 높여서 그 투자 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하자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공화당에서는 얘기를 해왔죠. 네. 자,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상원의원 이 외에 또 어떤 말을 했나요? 네, 민주당이 인프라 법안 독자 처리를 시도를 한다면 커다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상원에서 예산 사안에 관한 이 조정권을 행사할 것으로 앞서 예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되고 51명의 찬성만으로도 안건을 가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협안을 선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실제로 조정권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향후 정국 운영에서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그레이엄 의원이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예. 자, 그레이엄 의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무슨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풀이해서 향후 주요 법안 처리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이 계속해서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외에도 복지 투자 사업인 미국 가족 계획, 또 선거 개혁 입법인 국민을 위한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상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양당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주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에 또 내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과 백악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또 많은 또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도쿄 올림픽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뭐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관중 수용 인원이 최종 결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현지 시간 21일 2020 도쿄올림픽의 경기 관중 상한선을 최대 10,0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마다 10,000명까지 관중을 수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 도쿄도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지난 5일 동안 관중 수용 문제를 논의한 끝에 경기마다 정원의 50%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일본 정부는 이미 해외 관중은 수용하지 않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경기마다 10,000명. 그럼 개막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당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개막식은 예외로 최대 2만 명까지 수용을 하겠다, 이 안을 검토를 해왔지만, 하지만 개막식도 10,000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은 이제 다음 달 7월 23일에 시작을 해서 8월 8일까지 열리게 되고,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은 8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도쿄 올림픽 원래 작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연기가 된 거죠. 이게 역사상 처음인가요?
네, 올림픽이 전쟁 때문에 아예 열리지 않은 적은 있어도 연기가 된 거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당초 도쿄올림픽은 원래 작년 7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대회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습니까?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쿄 같은 경우는 7일째 도쿄에서만 하루 감염자가 평균 4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까지도 도쿄 등 주요 도시에서 하루 신규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 사태를 연장 또는 확대를 했는데 21일부터 이를 해제한다고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올림픽 개최로 사태가 다시 악화할 수도 있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부정적인 지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이 21일 만일 이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를 해서 긴급 사태를 또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관중 경기로 전환하는 것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는 이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법 크게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아사히 신문이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5% 정도가 재연기 또는 아예 올림픽을 취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5%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대회 지지 응답자가 조금은 는 수치입니다. 또 응답자의 70%는 일본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올림픽이 안전하게 열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의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본 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약 6.5%에 그쳤고 적어도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16.5%에 그쳤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